자, 재밌는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권은희가 모 프로그램에 인터뷰를 하는데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방향성이 일치한다. 딱 이 워딩을 보는 순간 사실 주제로 잡고 싶지도 않은데 얼마나 찌질한가가. 이 총선에 지금 우리가 도장 찍었던 잉크가 안 말랐어.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3석 얻었잖아요. 얘네들이 2년 전에 안철수가 그랬습니다. 나는 절대 자유한국당에 합당하지 않는다. 그들과 나는 다르고 나는 중도를 지향하는 사람이다 했는데 최근에 말이 바뀌는 게 보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과 우리는 똑같다는 거죠.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로 굴러가죠. 미래통합당하고 국민의당이 한 편 먹고 민주당하고 나머지 당이 한 편 먹고 2분의 1로 가요. 어쩜 이렇게 뻔뻔해요. 권은희가 누군데? 권은희가 지금 국민의당 원내대표예요. 권은희가 누구야? 광주의 딸이야. 아마 역사상 비중이 없어서 그렇지 가장 지저분하게 변절한 정치인 저는 1위가 권은희라고 봐요. 아니 그 선거 끝나고 무슨 토론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나한테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그 국민의당 색깔에 대해서 그 미래통합당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쪽으로 통합된다는 말이 있는데 했을 때 권은희가 뭐라고 했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자존심 상해요. 막 이렇게 분노를 냈거든요. 격양되게요.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분노를. 근데 그런 분이 이렇게 또 같이 한다는 거 보니까 이분은 진짜 연기를 잘하시는 그 탤런트 같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실용적 관점이나 국민의당의 실용 정책이 방향성이 같다. 말하자면 그 전에 미래통합당은 아닌데 김종인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랑 결이 같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합당할래요? 라면 먹고 갈래요? 이 개소리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급이 있지 군소정당하고 미세정당하고 뭐 하겠다는데 이것까지 다 넣어줘야 됩니까? 아니 내가 오늘 주제가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서. 근데 재밌잖아요 지금. 아니, 왜냐면 웃기긴 해요. 아니 이게 안철수는 지금 생각이 뭐냐면 미래통합당의 대권 주자가 없다고 생각해. 황교안이는 갔죠. 1% 갔죠. 홍준표 갔지요. 김태희 없죠. 자기가 들어가면 미래통합당의 모든 세력들이 자기를 반길 것 같아. 왜냐면 대구에 오니까 대구에서 열정적으로 해주고 대구 주민들의 그 투표에 비례해 보니까 많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대구를 먹으면 영남 자민련의 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계셔서 지금 김치국을 너무 많이 드셔서 안철수님께서는 아마 10월달이나 11월 달 정도에 통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안철수도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김종인이 안 받아주니까 권은희를 통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미통당이랑 국민의당이 같이 국민 미래 포럼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미래 국민당으로 좀 창당이 되지 않을까. 국민이 앞에 올 순 없고 미래 국민당으로 이렇게 창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미래통합당에 미래가 없고 국민의당에 국민이 없는 이 역같은 세상. 칼국수에도 칼이 없고요. 사실 붕어빵에는 붕어도 안 들어가요. 엄마 손파이에 뭐가 들었을까 생각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헐. 아니, 아재개 그만. 뭐 할매 뼈다귀. 나 진짜.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나는 이렇게 봐요. 정치가 오래 가려면은 소수 정당화 돼도 방향성은 일관돼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현주나 권은희 같은 부류가 나오냐면 정치를 모르는 정할못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권의 국회의원 한 8년 하면 정치를 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정치의 큰 결은 국민이 내가 그 이야기는 참 많이 했는데 우리 방송 한 번만 들었어도 이해할 텐데 국민에게 마음의 빚을 남기는 정치인이 언젠간 커요. 이번에 출마 못했더라도 그게 대의를 위해서 자기가 주저앉은 거면 국민은 기억을 합니다. 그 사람을 나중에 더 크게 주자. 그런 대표적인 정치인이 누구다? 노무현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자기들 결에 따라서 국민의 뜻을 완전히 막 오버시키는 거예요. 광주의 딸이라고 했던 자. 이 자가 어떻게 탄생인지 아시죠? 국정원 그렇죠. 댓글 사건을 네. 수사하다가 권은희가 박근혜 정권 때 반기를 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민주시민들이 응원해 주면서 나중에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그만두고 민주당이 입당해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예요. 그래서 광주라고 하는 지역에
공천돼가지고 거기서 국회의원을 해쳐 드셨어요. 근데 미래통합당은 어떤 당입니까? 5.18의 가해자예요. 그리고 불과 몇 개월 전까지 5.18을 폄훼했던 자들이 득식을 한 그런 정당이에요. 그러면 내가 권은이라면 미래통합당의 이런 5.18에 대한 존중, 처절한 반성 이런 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광주의 딸이란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정치 편의적으로 정치도 정말 모르는 이런 애가 국회에서 무슨 법 좀 통과시켜달라고 했더니 왜 이러세요 하고 뿌리치고 갔던 애가 무슨 국회의원이고 광주의 딸이고 그렇습니까? 호적 파가. 광주에 이런 사람 없으니까. 네, 미래국민당 줄이면 미국당이라고 댓글에서 얘기해 주셔서 소름 돋았어요. 아유, 안철수도 지역 감정 이용해서 41석 얻었을 때가 정치 전성기였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정치는요, 안철수가 이렇게 돼가지고 제기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왜? 국민들은 더 이상 안철수한테 기대하는 게 없거든요. 이자가 대통령이 돼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게 돼버렸거든요. 대통령이 더 잘할 거라는 자체가 인식이 없게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얘들은 지들끼리 꽁냥꽁냥 하는 거야. 앞으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아마 이제 안철수는 새로 국회의원 하기도 힘들 겁니다. 만덕사님의 그 뒤를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만덕사님 이름도 모르겠어요 지금요. 다음에 3년 4년 뒤에는 존재 가치도 없을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님께서는. 만덕사님 누구죠 이름이? 손학규. 손학규. 아 그분도 예. 잊혀지는 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고향에서는 핵규라고 불러요. 핵규. 참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였고요. 자, 문 대통령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건 알죠? 네. 남북관계 때문에. 인정. 다만 새날은 떨어진 지지율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실까 봐. 사실은 여론조사는 여론 선동용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올라갔다 하면 더 올라가고요. 왜 그런 심리가 생기냐면 내 보편 타당한 심리가 남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게 밖으로 표현이 돼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지지율이 올라갔대. 그럼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거야. 이게 같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요. 지지율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직도 문 대통령 지지하지만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대 하면 내가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못해요. 그게 여론조사의 효과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같이 하락해. 이게 진짜 중요하게 지지할 범위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못해가지고 남북관계가 지금 후퇴를 했어. 극렬하게 공격하는 애들한테 표가 가는 게 정상이지. 그러면 니들이 한번 해봐. 이게 되는데 국민들 여론은 그게 아니라 니들 책임이야라고 책임을 똑같이 묻고 있는 거야. 이런 미래한국당은 정치하고 싶겠어요? 미치는 거지? 일단 뭐 지금,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미통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설득이 안 되잖아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전단지 내용이나 이런 거는 그 누가 봐도 설득이 안 되는 내용인데 계속 그럴 걸 밀어붙이고 있고, 그다음에 뭐 국회 원구성 합의도 안 해주고 오지도 않고 하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국민 중에 대결 구도를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몇몇 정치적인 이익을 얻는 집단들이나 그러는 거지. 이게 사실 맛보는 게 그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간에 빈대가 안 남는다고. 국민들이 2, 3년 동안 남북 관계의 훈풍을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고 어떻게든 이렇게 더 좋아지는 관계로 가길 바라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옛날처럼 북한이 무슨 도발했다 하면 저 북괴군 막 이러기보다는 이게 왜 생겼는지도 최소한 생각을 하고 무조건 손가락질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이상 아니에요. 우리 미정은 아줌마는 안 그래. 가짜뉴스에 엄청 가짜뉴스에 막 이렇게 포위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경제는 망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뭐 금괴가 있고요. 금괴요? 금괴 수백 톤. 참. 아니 뭐 그런 분들도 있어야 정신건강의학과도 먹고 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통당에 있는 그런 뭐 태영호나 지성호 같은 분이 진짜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태영호의 애언은 다 틀렸고 하태가 같은 있고 지성호도 말한 거 다 틀리고, 그리고 그 삐라라는 거에 대해서 옹호를 하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게 폭발돼서 빌미가 그거였어요. 삐라를 보낸다는 거에 대해 빌미를 줬다는 것을 국민이 다 알아요. 그렇죠. 합의점에 대해서. 거기에서 제가 볼 땐 여기 기여도는 한 70%
99%는 미통당이 이렇게 폭파 사건 이런 거고 또 쓸데없이 어저께도 나왔잖아요. 거기에 무슨 건물에 대해서 배상벌 만든다는 것도 그러니까 핵의 망치가 법안들을 계속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깨어있는 시민이 아니라 깨어있는 국민들은요 더 이상 미통당을 정당이라 보지 않고요. 그냥 군소정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저번에 총선 분석할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미 50대가 미래통합당을 버렸어. 예전에는 20, 30, 40대 대 5, 6, 70대 이상의 대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게 50대 정도였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던 그 세대가 10년 후에 50대가 됐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20, 30, 40, 50대를 민주당이 지지층으로 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령대 기반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안 좋아져서 그냥 좋은 일만 있길 바라는 소위 개혁적 중도층에서 보면 자기의 지지를 유보하는 것까지 빠지긴 해. 근데 이게 생각 있는 분들인 거죠. 얘네들 지지해서 뭔가 보수가 잘해주길 바랐던 사람들 입장에서 잘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민주당이나 문재인 싫어 지지했던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남북관계가 사이가 굉장히 나빠졌어. 여기 정확하게 책임을 묻는 국민들이 생긴다는 거. 원래 정상적인 정치행위라고 하면 대한세력으로서 미래통합당 부류를 지지해주는 게 맞아요. 얘네들 아젠다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지 기반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어떤 이슈 파이팅을 해도 미래통합당은 지금 민주당을 못 이길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이게 다음 대선 지선까지 가고 그 다음 총선 지선 대선까지 간다는 거야. 이 분석을 얘네들이 하지 않으면 어떤 아젠다 싸움들은 무조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저렇게 막 어그로 끌고 남북관계가 이렇게 벌어지면 하태경 같은 개소리를 하면 이게 아젠다 싸움에서의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지지율은 못 끌어온다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있잖아요. 이렇게 된 바에 국회의 모든 18석 상임위는 민주당이 다 가지시오. 그리고 얘네들이 이런 국면에서 지지를 올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북한을 욕하는 만큼 미국도 욕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실제로 남북관계가 평화적이길 바란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평화를 원했던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아젠다 세팅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절대 이 사람들 지지율은 아무리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져도 이미 우리는 그걸 봤어요. 조국 장관 때 언론이 6개월 동안 그렇게 폭격을 퍼부어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 밑으로 안 빠지는 걸 봤지. 이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는 미래통합당은 지금 황골탈퇴 뼈를 깎는 노력 이거 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불가능하다니까 이번 아젠다에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황골탈퇴 뼈를 깎는 노력도요. 그걸 할 능력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집단은 그럴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총선에 왜 패배했는지도 몰라서 뭐 사전투표 때문이니 선거가 조작됐니 이런 소리를 하는 그 집단 그리고 뭐가 자기네들의 과오를 반성할 용기가 없으니까 조국 교수님이 최순실이랑 뭐가 다르냐 문재인 대통령님을 박근혜랑 뭐가 다르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의 집단이 황골탈퇴를 기대한다는 건 저는 그건 무리라고 봐요. 그냥 가실 때 됐으면 이제 안락사 시켜드려야죠. 그 민심이라는 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고 나서부터 확연히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다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또 받고 싶다, 또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받으려면 국회가 열려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또 여론이 확실히 민주당 쪽, 여당 쪽에 대통령의 힘을 싣는 것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전에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은요. 뭐 대면 합당 어쩌고저쩌고 아까 말한 권은희식 이 정치 셈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지. 세석을 갖고 있는 열린민주당이 독보적으로 하면요. 국민 여론은 거기에 모아지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잘 못하는 느낌이 들 때가 가끔씩 있을 거예요.
지금도 박병석 욕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덩치가 크니까 때릴 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을 하지 않아도 합당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효과를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막 김진애 의원 막 엄청 세게 나가고 최강욱 의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당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공학적으로 정치하려고 하는 그 모든 걸 다 버려야 됩니다. 단 1인이라도 정치 활동 잘해서 그 존재감이 뿜뿜 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효과가 누려지는 이런 세상이 저는 됐다고 봐요. 다만 머릿속에 마인드는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노인들 마인드에 기대해서 정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미통당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제 느낌은 그래요. 한 90년대에 우리나라에 멈춰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치 지형이나 제가 대구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나 찌라시에 선동하는 내용이 아직까지는 경상도나 그쪽으로 먹히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남인강에 대해서 아직 모르니까. 저번에 며칠 전에 우리가 집회했는데 중학생 교복 입고 가지고 정의 윤미향 구속하란 말하고 갔어요. 막 그 정도로 그러니까 세뇌를 받는 거죠, 부모들한테도. 그렇지만 그 시대가 변하고 있고 아까 말한 대구도 변하고 있는 데서 아직은 될 거라고 착각하라고 계속 그 프레임을 가는데 그 프레임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미통당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똑같은 세석인데 권은희는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니 권은희는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그 수년 동안 권은희라는 정치를 봐왔잖아요. 안 돼요. 이상한 오기 같은 게 있어 갖고 그 오기로 정치하면 안 되고요. 한 번도 이자는 광주에 따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시각으로 정치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안철수가 유일하게 버리지 않고 가고 있는 정치인 한 명이 권은희인 것 같아요. 다 버렸잖아. 나올 때 다 버리고 우리끼리 하고. 그거는 권은희가 안 버렸죠. 아, 권은희가 안 버린 거예요? 진짜지. 권은희가 안 버렸죠. 이현주가 안철수 버리는 거 보세요. 안철수에게 모든 인생 정치 생명을 걸었다고 눈물 질질 짜던 이현주가 안철수 버리는 거 봐요. 그러니까 권은희가 안철수를 안 버리고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 아, 그래서 이렇게 초등이란 말이 나오는구나. 어디는 있네. 아니, 의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원래 바보 옆에 남습니다. 그래야 할 게 많거든요. 그건 맞는 네. 말이네요. 누가 똑똑한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둘 중에 아니 뭐 도토리 기재기긴 한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자,